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에서 이제 분자세포 생물학을 전공하고 공부하고 있는 이현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코로나 팩트 체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요. 지금 팩트가 나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가짜 뉴스에 대해서 하나하나 팩트 공격을 하는 방식이 아닌 팬데믹의 과학 이야기로 풀어서 여러분들의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도 하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 팬데믹의 극복, 이거 쉽지 않습니다. 1914년경부터 한 3, 4년, 5년까지 창궐했다고 알려져 있는 스페인 독감 이후로 그 100년 만에 처음 찾아오는 팬데믹이라서 사실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란 어떻게 보면 한 명이 전문가가 될 수가 없고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제가 이런 강연을 하는 이유는 불확실성의 시대는 결국은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보는 눈만이, 즉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그 진실, 팩트만이 우리한테 길을 안내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식 나눔을 먼저 하고 문제를 발견을 하고 연구를 하고 또 공유를 하고 그러면서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강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확산 양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바이러스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에는 종식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감기 바이러스나 독감 바이러스처럼 종식이란 말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우한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우한의 연구소에서 만들어졌다는 그 헛된 그 소문도 있었는데, 심지어 논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논문으로 발표된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논문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이트에 올라온 것이었고요. 실제로는 과학자들이 이제 몇 개의 중요한 논문들을 냈는데 그 유전자의 구조를 보면은 이게 어떻게 퍼져왔는지 알 수 있는데, 인수 공통 감염 질병으로 해서 박쥐에서부터 온 게 맞고요. 2015년에 발견됐던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한 80% 정도 닮아 있습니다. 그때는 병증이 약한 바이러스라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게 중간 매개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사람으로 옮겨온 다음에는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발견은 아마도 중국에서 11월 경에 병원에 가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숨겼었는데 숨긴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알려졌어도 국제 협력 기구들이 들어가가지고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묶어놓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전 세계로 퍼졌는데요.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중국 내륙에서 확산을 했는데 춘절에 많이 이동을 하니까 그때 엄청나게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간의 이동인 거죠.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인수 공통 감염 질병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아시아, 유럽, 미국 중심으로 동서로 확산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뭐겠습니까? 비행기가 이동하는 거하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동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로 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가고 난 다음에 미국은 남미와 여러 상호작용이 많죠. 그래서 브라질 이렇게 남북 확산기로 퍼져요. 그래서 지금은 완벽하게 팬데믹입니다.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라서 전 세계 확산 양상인데, 이것을 방역으로 종식할 수 있다는 것은 헛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 혹은 물리적 거리두기는 사실은 이제 유일한 방법이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많은 감염자가 생겼다가 희생자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는 바로 항체가 생기고 이제 나아요.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의료 체계가 감당을 못 하는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은 오래 갑니다. 굉장히 오래 가요. 왜냐하면 감염자도 적지만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는 상태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기간을 벌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두기를 해서 극복을 하자는 거였지, 거리두기를 해서 바이러스가 없어진다고 기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1월에 바로 이제 SARS-CoV-2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게놈이 다 발표가 됐고, 이렇게 되면은 뭘 할 수 있냐면 소위 프라이머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진단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시 질본에서 프라이머를 만들어서 바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기법을 만들었는데, 핵산 증폭법입니다. 이 방법의 아주 좋은 점은 뭐냐면 아프지 않아도 무증상 중에도 감별을 해낼 수 있습니다. 민감도가 워낙 높고 정확도가 워낙 높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시간은 좀 걸리죠. 자, 근데 바이러스들은 보통 이렇게
그 진단법이 아주 전통적으로는 항원 항체 그 진단법이 있습니다. 즉 바이러스가 있다면은 한 14일 후에는 이렇게 사람이 나으면은 항체가 생겨요. 그러면은 항원 항체 반응의 이 샌드위치 기법을 통해서 오른쪽 아래 보시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그 바이러스 감염됐는지 아닌지 아니면 항체가 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항원 항체 진단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약과 백신이 없었을 때는 결국은 3T라고 해서 그 트레이스, 테스트, 트리트먼트, 즉 추적하고 진단하고 빨리 치료하는 것 이것만이 이제 바이러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중앙에서 모든 거를 다 컨트롤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공항에서, 영화관에서, 공연장에서 이런 데서 테스트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분리하는 거가 안 되죠. 그래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제 홈 테스팅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해내는 건 뭐냐면 포인트 오브 케어, 그 장소에서 바로 테스트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빨리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을 해서 지금 FDA에서 하나 승인한 것도 있는데요. 뭐 RT-PCR 말고도 그 뭐 크리스퍼 캐스9이라고 유전자 가위 베이스로 한 것도 있고요. 저 등온에서 그 증폭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 항체라는 것이 이제 잡아서 없앨 수 있는 것인데요.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맞았던 그 중화 항체 약은 그 리제노론사의 그 칵테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맞으면은 바이러스가 침투했었을 때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중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이 그 일라일릴리라는 제약회사에서 만들었는데요. 가장 최초로 FDA에서 긴급 승인이 났습니다. 바말비닙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삼성 그 바이오로직스가 그 CMO라고 이제 위탁 생산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공급될 수 있는 약입니다. 이 두 가지 중화 항체가 효과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는 거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비싸지만 그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가 아주 그 사람들한테 유명한 렘디시비어라는 약입니다. 이 렘디시비어는 바이러스의 그 확산을 못하도록, 즉 바이러스가 복제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억제제인데요. 이것은 이제 코로나19를 위해서 개발됐던 것은 아니고 사실은 에볼라 바이러스의 치료제로서 2014년에 개발되기 시작했는데 에볼라가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임상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면서 2020년 3월에 다시 코로나19에 대해서 약물 재창출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임상 3상이 재개된 것입니다. 재개되고 난 다음에 아주 빠른 속도로 미국 FDA가 그 중증 환자에는 써라라고 이제 긴급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거보다 좀 경한 환자한테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제 백신이 얼마만큼 만들어졌는지 백신 트래커인데요. 아직 0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아직 그 미국에서는 긴급 승인이 아직 안 나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침 그 뉴욕 타임즈에 난 걸 보니까 어제 이제 영국의 90세 여성이 세계 최초로 코로나 백신을 맞았죠. 파이저의 것을. 그리고는 이제 자기는 그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파이저의 백신의 효과가 매우 좋았다. 그 고령층에도 좋았다라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 긴급 승인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 백신 트래커는 그래서 뭐 승인 난 것이 하나가 기록이 되고 뭐 2주, 3주 내에 2개, 3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저 백신은 지금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모더나 백신도 긴급 승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것이 승인이 될 것 같다가 다시 임상 3상을 들어가긴 했지만 이게 이제 그 운송의 방법이 매우 좋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그 위탁 생산을 하기로 되어 있고 그 코백스를 통해서도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제 가장 그 기대가 큰 백신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그 중국에서는 사실 100만 명 이상의 임상 시험을 마친 시노팜의 그 백신도 있습니다. 단지 중국이나 러시아의 백신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임상 시험이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임상 시험의 데이터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아서 부작용이랄지 어떤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법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임상의 데이터와 임상의 경험이라는 게 이토록 중요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개발은 됐지만 운송,
그리고 얼마만큼 잘 대량 생산을 하느냐, 이것도 굉장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빨리 확보를 하고 안전한 백신 공급에 그 기술을 개발을 해서 좀 인류에 이바지하는 일을 좀 했으면 합니다. 결국 우리한테 최선은 그 중환자 치료 병상을 잘 확보하고 단체 생활하는 군대나 기숙사나 요양원, 학교 이런 데는 지금까지의 방역에서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새로운 방역의 모델을 해야 되지 않나. 그 중에 하나는 선제적인 조기 진단,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한다던가 이런 것이고, 신속 진단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제를 확보하고 백신의 확보와 접종 시기는 무조건 앞당기는 것은 필요가 없지만 그냥 계속해서 두고 본다고 해서 더 많은 데이터가 쌓여서 안전한 백신이 무엇인지를 가려내는 일이 그렇게 몇 개월 만에 되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다른 백신을 보면 10년씩 걸렸던 일이니까요. 그래서 접종 시기를 무조건 뒤로 미루는 것이 과연 좋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회의적이고요. 무조건 앞당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절한 시점에서는 결단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우리는 중앙 집권적인 거 말고요, 집에서 셀프 케어, 즉 AI 기술도 이용하고 홈 테스팅도 이용해 가지고 셀프 케어를 하고 난 다음에 병원에다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리포트를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병원이 부담을 더는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와 기술 개발이 매우 필요해 보이고 앞으로 우리가 다시 다가올지도 모를 감염병 X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의 개발을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빅데이터를 보시는 분, 그 다음에 이제 역학, 통계 물리라고 하는데요. 뭐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5월 달이 다르고 8월 달이 다르고 지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표본 추출을 해가지고 계산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의 이제 유행의 추이를 이제 통계 물리학자한테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건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계산법이 있습니다. 패턴을 보면은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아마도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변수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투명하게 공개하려다 보니까는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고 느꼈거나 아니면은 감염자라는 게 알려졌을 때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너무 팽배하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불이익을 좀 받으신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인식의 부족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숨어 있는 분들이 많아서요. 계산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지금의 정확도는 사실은 위양성이 나올 정도로 너무 정확합니다. 정말요? 뭐냐면 손으로 예를 들어 누가 만졌어요. 근데 이게 방역자가 자기는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전에 테스트했던 튜브에서 약간 묻었다 쳐요. 그러고는 다음 거를 만져요. 그래도 이게 양성이 나올 수 있는 정도로 민감하고 정확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안 걸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몇 개의 사건이 있었죠. 뭐 롯데월드 갔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식으로 자기가 먼저 가서 얘기했는데 위양성 나오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고초를 겪었다고 보도에도 나온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이 PCR이라는 방법은 반드시 위양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2번씩, 3번씩 검사하고 그러는 건데 지금은 그 속도로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말고 이제 항원 항체 검사도 하고 아니면 풀로 해서 선제적 검사를 하자고 이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왜냐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이 얘기도 먼저 드려야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어저께 감염자를 만났어요. 오늘 테스트하면은 양성이 나오냐? 그렇진 않아요.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겠지만 평균이 한 4일, 5일 있다가 지금 디텍션이 되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진단해내는 거긴 하지만 민감도라는 게 그 이상으로 올라가야 될 필요는 사실은 없는 것 같고요. 그 정도 속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위양성이 나올 정도로 민감하다는 거는 99% 정도 이제 사실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고 해도 뭐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되게 편안한 분위기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막 반겨 주시고 해서 즐겁게 임했고요. 그리고 뭐 저더러 명강이라고 하는데 뭐 명강이는 아니고 사실은 상당히 많이 최신의 정보를 모아서 공유한 거죠. 왜 이렇게 하냐면 과학은 너무 어렵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는 너무 뭔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으로 멀리하게 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냥 나는 내 일을 잘하자. 과학자는 원래 세상과 괴리된 것이다라는 생각을 점점 이렇게 저도 모르게 하다가 어느 날 빵 깨달은 거죠. 이 팬데믹이 기회도 되는데 그게 아니다. 과학자가 끊임없이 그 사회와 소통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과학자가 사실은 역할을 못 하는 것이죠. 국민의 네. 세금으로 연구를 하는데. 그래서 그 깨달음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서게 됐는데 국민소통 온라인 포럼이 네. 기여를 해주실 거로 믿어요. 그래서 네.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한테 공유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